여기서 나온 편집 스킬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편집 실력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수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편집들을 해볼 겁니다. 트렌디해 보이면서도 편집 난이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튜토리얼 영상을 보시고 이 스킬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제가 실제로 작업한 영상의 프로젝트 타임라인 안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컷 편집된 클립본마다의 상세한 효과들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모니터로 이동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 편집에 앞서서 이 찍은 영상은 총 1분 23초로 제작이 됐고 아이폰 16 프로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감을 보시면은 애플 프로레스 로그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한 거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제작한 영상 한번 보신 후에 제가 설명 하나하나씩 어떤 효과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분 한 23초 정도의 영상이고요. 제가 쓴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가 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색 보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색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색감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이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여기서 어떤 효과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트랜지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클립 하나하나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파이널 컷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간 편집의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총 2개를 사용을 했는데 음악 2개가 이제 분위기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처음엔 약간 천천히 시작되는 느낌, 약간 전통 아시안 기타 소리 같은 게 나면서 보조가 되다가 이제 조금 분위기 전환을 하고 싶어서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음악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총 2가지 음악을 사용하였고 사실 여기에 나오는 장면들 모두 현장 음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효과음을 제가 찾아서 추가를 한 거고요. 효과음만 들어봤을 때 새가 날아다니는 장면에 이제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부분에서 라디오 주파수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 트랜지션 이제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게끔 약간 노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색깔이 다른데 이게 중첩 시퀀스라서 그런 거예요. 중첩을 한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원본을 보시면 이런 영상입니다. 이게 40%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원래 속도가 100%면은 이렇게 원래 빠른 영상이에요. 시퀀스 세팅 보면은 지금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찍을 때도 4K 24프레임으로 찍는데 슬로우 모션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아이폰 세팅 가시면은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까지 촬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뭔가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촬영하는 부분은 뭔가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 조금 더 이쁠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을 4K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60프레임을 많이 활용을 하였고요. 제가 아까 중첩을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정화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흔들림 안정화라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흔들림 안정화 속도를 동일한 클립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 그 제로 베이스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있던 클립에서 제 중첩을 시켜서 여기 중첩이 여기 있거든요. 중첩 네스트를 시킨 다음에 흔들림 안정화를 여기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안정된 느낌으로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작은 포인트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그냥 줌아웃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줌아웃 느낌이 있죠. 뭔가 너무 정적인 느낌을 처음부터 보여주기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비율을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 흔들림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비율 조정을 통해서 뒤로 서서히 빠지는 듯한 느낌을 제가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는 127, 뒤에 끝부분 이제 클립에는 100으로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이건 이제 클로즈업 샷,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샷이었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이것도 줌 아웃 느낌으로 조금 빠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역동적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장면이 새 장면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숭이로 넘어가는데 이 원숭이 샷으로 넘어가기 전에 트랜지션을 좀 주고 싶어서 뭔가 모션 블러가 가득한 이런 샷들을 제가 마구잡이로 넣어놨습니다. 이런 건 소스를 어디서 구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직접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소스를 어디서 구했냐면은 이 원숭이 샷이잖아요. 여기서 구한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구해서 그냥 이 장면 뒤랑 어우러지니까 바로 이렇게 트랜지션을 넣은 겁니다. 위에 살짝의 그런 그 필름 그을리는 효과처럼 이렇게 약간 색감을 좀 추가를 해줘서 좀 더 힙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였고, 원숭이들이 한 광각으로 3마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광각 샷이 나왔고 클로즈업 샷이 나왔고 이렇게 다양한 샷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하나의 샷으로 가게 되면 좀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는 클로즈업 샷, 하나는 광각,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하실 때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포인트 요소입니다. 차에서 라디오가 나오는 장면을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 차 밖에 이 오토바이 소리들이라든지 이 차 소리 같은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소리도 이제 컷 편집을 해준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서 라디오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거는 기본 사운드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대화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라디오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 여기는 이제 음악 소리보다는 현장음이 좀 더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차가 운전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오토바이가 가는 느낌, 그리고 빵빵거리는 시끄러운 베트남의 길거리 소리, 이런 거를 넣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중앙에 있는 배경이 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효과를 준 거거든요. 원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냥 뭐 이것도 나쁘진 않긴 하지만 전 여기다가도 조금의 그 효과를 주고 싶었거든요. 이걸 이제 돌리줌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짐벌로 찍었어요. 짐벌은 DJI의 오즈모 SE라는 짐벌을 사용했는데 뭐 짐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전방으로 가는 느낌의 짐벌샷을 찍고 나서 비율 조정을 앞에 좀 높게 해주고 뒤에 이제 원래의 그 스케일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넣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베트남 거리의 활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인상 깊기도 했어가지고 이런 장면들을 찍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오토바이가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길거리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광각이 많이 나왔거든요. 광각이 한 4-5컷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시장으로 들어가서 아이폰에 클로즈업 샷으로 찍은 거고요. 여기도 트랜지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트랜지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판매하고 이러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약간 사람 얼굴을 트랜지션을 삼아서 그냥 필름 디졸브만 줬더니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제가 여기서 이제 마스킹이라는 효과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의 머리카락 뒤로 오른쪽으로 패닝 되는 듯한 느낌의 광각샷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마스킹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머리카락을 따주면 되는데, 마스킹을 시작하는 첫 프레임에 놔두면은 그냥 이렇게 이동만 해도 간단하게 그 마스킹 효과를 구현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샷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마스킹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를 줬고요. 그리고 이 마스킹 효과를 막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촬영하고 있고 패닝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샷이 어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못 쓰는 클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찍은 클립이었는데 제가 그냥 그만 찍으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샷이 찍힌 거죠. 이거 다음에 제가 트랜지션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 클립을 운 좋게 발견을 하게 되어서 어울리는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좀 더 시장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또 이 클립 없이 컷 편집으로만 하게 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약간 사진 셔터가 닫히는 그런 효과를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보시면 원래는 이런 장면인데 이거를 불투명도랑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해서 다음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음악이 하나가 이제 다 끝나가고 새로운 음악이 여기 나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거죠. 좀 조용한 느낌이 아니라 좀 트랜지션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음악을 바꿔봤습니다. 너무 한 음악으로만 가도 지루하잖아요. 편집하는 저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스피드 램핑이라는 효과입니다. 여기 색깔은 다 파란 색깔, 청록색인데 왜 여기만 색깔이 빨갛냐면은 애프터 이펙트 연결 컴포지션이라서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프리미어 프로는 어쨌든 컷 편집에 좀 용이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말 그대로 후보정에 용이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하기 어려운 이런 효과들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효과를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클립에는 스피드 램핑이라는 효과가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렸다가 빨라졌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장면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작을 했고요.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서 이걸 편집을 한 이유는 제가 애프터 이펙트 화면에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굳이 따라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결 컴포지션에 이름이 DADD라고 저장을 해놨나요? 되게 귀찮았나봐요. 저도 이게 시간 다시 매핑이라는 게 스피드 램핑과 관련된 거고요. 이렇게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정속도로 갔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정속도로 갔다가 빨라졌다가 이런 효과인데 제가 이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서 이걸 편집한 이유는 모션 블러라는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그럴 때 얘가 좀 빠르게 속도감이 있게끔 표현이 되려면은 약간 흩날리는 이런 모션 블러가 있으면 좋거든요. 이걸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 게 가장 잘 뽑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거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효과에 대해 좀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 좀 있으면 저도 그래야 제작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또 제작을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제 맛배기로만. 그래서 이제 모션 블러 효과를 넣게 되면은 원래는 이랬던 클립이 좀 속도감 있게 이 시점이 바뀐 시점에서 속도감 있게 이 빠른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애프터 이펙트 다이내믹 링크까지 걸어가면서 이 스피드 램핑을 여기서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스피드 램핑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그 다음 장면이 어울리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스피드 램핑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제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아무 클립이나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60프레임으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요거 하나 가져오고 요것도 하나 가져오고 요 탁 착 착 착 거리는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간 얘는 속도가 100%라는 말이죠. 속도가 100%고 프레임 속도는 60프레임 per 세컨드입니다. 근데 이 시퀀스 세팅이 24프레임이라 그랬죠? 60의 40%는 24거든요. 그러니까 24프레임 per 세컨드의 영상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 40% 슬로우 모션을 해도. 그럼 속도 지속 시장에 들어가서 속도를 40%로 해볼까요? 그러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이하로 하게 되면은 뚝뚝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60프레임 per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 per 세컨드 영상처럼 되려면은 40% 슬로우 모션으로 낮춰줘야 된다는 소리죠. 어쨌든 얘도 슬로우 모션을 걸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립 키프레임 표시를 하고 시간 다시 매핑 속도를 이제 켜주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커맨드, 맥 기준으로는 커맨드고 윈도우 기준으로는 컨트롤인가? 네, 어쨌든간 커맨드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이 플러스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 마킹된 표시를 기준으로 대략 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커맨드가 된 상태에서 클릭을 누르면은 속도를 변환할 수 있는 이 반환점의 점이 생겼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점을 기준으로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도를 이만큼까지 올리고, 너무 확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이러면은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서서히 올라가서 지금이 350% 3.5배잖아요 여기 100%에서 35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온 장면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도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속도 그래프를 부드럽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디테일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서히 올라갔다가 살짝 빨라졌다 싶지만 이제 빠르게 갔다가 다시 서서히 내려오는 듯한 느낌, 속도 그래프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스피드 램핑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한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스피드 램핑이 들어갔죠. 다음에 나온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불 효과의 트랜지션이
어디서 다운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거를 따온 거예요. 이 불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나오는 불들을 이용을 해서 이걸 조금 확대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꽃을 어쨌든간 삼아서 트랜지션을 해야 되니까 이 루메트리 색상을 통해서 색감을 조정을 해주고 가우시안 블러 좀 뿌옇게 해준 다음에요, 루마키를 통해서 여기 불빛만 보이게끔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션만 엄청 확대를 해줬더니 화질이 크게 깨지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이 되어버렸어요. 또 너무 밤 장면이 많이 나오죠. 거의 영상의 3분의 1이 지금 거의 밤에 그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낮으로 갑니다. 너무 트랜지션을 과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컷 편집을 중간중간 섞어 넣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노래와도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효과음도 그에 맞게끔 아프리카 느낌의 그런 야생 느낌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 램핑을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효과를 적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런 장면인데 위치랑 비율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움직임이 있는 느낌처럼 활기찬 느낌으로 바꿔봤고, 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찍은 클립인데 이 움직이는 타조가 역동적이어서 이 타조에 맞춰서 이 위치랑 비율을 조정을 한 겁니다. 간단한 컷 편집이 나오고, 다시 낮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장면인데 저녁에도 이런 장면을 찍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녁의 느낌과 함께 이제 상인이 나오고, 그리고 상인 옆을 이제 지나가는 행인분을 제가 이 애프터 이펙트의 후보정 기능을 통해서 마스킹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토바이가 또 나오는데 오토바이를 또 이중 트랜지션을 통해서 이 동작 타일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도 참 뭐같이 지어놨네요. 네, 그 비율이랑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행인이 지나가는 이 머리를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줌인을 시킨 겁니다. 이 행인분의 머리를 마스킹을 직접 다 하였고요. 이게 두 번째 클립입니다. 두 번째 클립인데 이제 두 번째 클립에서 넘어가면서 이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이 오토바이를 또 마스킹을 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이 다음 장면 보면은 여기가 좌우 반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색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정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눈치를 잘 못 챕니다, 이런 효과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효과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동작 타일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원래 없었는데 이 동작 타일을 통해서 출력 폭을 높이고 가장자리를 반전시킨 후에 이제 위치랑 비율을 조정하고, 그리고 속도 그래프를 여기서 조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씬이 완성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이런 속도 그래프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처음 보시면은 되게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따로 튜토리얼을 제작을 해달라고 댓글에 써주시면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 모션 블러를 항상 함께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 모션 블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도 모션 블러가 없는 거고요, 모션 블러가 있는 건데, 이게 확 이렇게 움직일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모션 블러는 약간 필수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이제 파이널 컷에서 편집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이런 추가적인 효과들도 배워보시는 것도 편집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나오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M을 누르면 됩니다. M을 누르면서 이 뭔가 박자나 드럼 박자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스킹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사용한 효과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뭔가 좀 자세하게 안 알려준 것 같다, 뭔가 그러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하신 것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이런 튜토리얼 영상을 계속 만들 건데 그런 게 되려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는 무조건 필수여야 저도 만들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